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작품은 바로 원생몽유록이죠. 원생몽유록. 그러니까 원생몽유록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제목만 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 원생, 여기서 나오면 원자허라고 나와요. 이 생자는 어떤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원씨라는 젊은 사람의 어떤 꿈속에서 나눈 어떤 이야기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몽유롭게 소설이에요. 그럼 꿈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곧 이 단종하고 이 사육신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육신을 만나가지고 서로 뭐냐면 노래를 주고받는다는 하는데, 그러니까 곧 시를 나누면서 어떤 마음을 나타내겠어요? 굉장히 이 비분한 마음, 이 억울하고 애통한 마음, 이런 것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곧 뭐죠? 어떤 이 세조의 왕위 찬탈, 이것을 어떤 이 비판하는, 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이런 비판하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좀 이제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그러다 보면 몽유롭게라고 보면 어떻게 나와? 현실, 그 다음 꿈, 그 다음 현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이 원자어는 여기서 나오지만은 굉장히 강귀한 선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강직한 이런 선비 원자어가 책을 읽다가 잠에 듭니다. 잠이 들으니까 누구를 만나요? 단종하고, 그 다음에 6명의 신하, 그 다음에 사육신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시를 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누구에게? 매월 거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매월 거사는 현실을 또 비판합니다. 근데 매월 거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호가 매월당이라는 김시습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이제 단종과 사육신, 그 다음에 세조, 그 부분이 주된 얘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세상에 원자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강귀한 선비이다. 기계와 도량이 넓고 커서 시대에 용납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슬픔을 품고 어렵게 원원의 가난을 견디어야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계하고 도량이 커서 이게 용납되지 못했다, 뭐 이 부분 있죠. 견디어야 했다.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원원의 가난을 견뎌야 했다, 이러는 거 보면은 그 앞에서 뭐 했냐면 고사를 인용을 했죠. 고사를 인용해서 그 시대를 잘못 만난, 그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정받지 못한 그 자허, 이 자허의 그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밭을 갈고 저물 때까지 옛사람의 글을 읽었다. 뭐 쉽게 말하면 무엇을 했다? 주경야독을 하고 있었다. 일찍이 역사서를 보다가 역대로 위태로 망할지경에 처하거나 국운이 옮겨가거나 운세가 떠나는 곳에 이르면 책을 덮고 뭐 했대? 눈물을 흘렸다는 거지. 이게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이 단종하고 아까 말한 이 사육신을 만나는 어떤
이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그 시대에 처하여 망해가는 걸 보고도 힘으로 부주할 수 없는 것처럼 애태우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쵸? 이게 이 원자어, 이 자어는 굉장히 기괴하고 도량이 넓었는데 가난하게 살았으나 그래도 뭔가 올바른 어떤 그 본인의 의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월 보름 갑자기 피로에 의자에 기댄 채 뭐였대? 잠들었다 이거지. 잠들었다 이 말은 뭐죠? 이제 임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임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현실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꿈이라다 보는 환상적 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뭐 쌓여 있었고 그래가지고 반 넘어 후련히 눈을 보니 천추의 불평한 기운이 뜻하여 휘파람을 기괴한 불어 낭랑하게 절구의 한 수를 읊었대요. 누가? 지금 원자어가 한이 장강에 들어 목매어 못 흐르는데 갈대꽃 당푼잎에 찬바람이 우수수 부네. 갈대인데 이 찬바람이 뭐한테 우수수 분다는 건 지금 어떤 이 한의 정서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죠. 분명히 이것은 장사의 언덕인 거를 이게 장사의 언덕이라는 거는 어떤 이 학자인 가희가 이 좌천된 곳인 유배지라는 거예요. 유배지라는 건데 달 밝은 밤에 영령은 어디서 논이는가 라고 돼 있어. 어떻게 보면 이 단종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이며 둘러볼 쯤 호련히 멀리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났대요. 이윽고 어떤 호남한 산이 불쑥 튀어나왔는데 이게 뭐야? 복권을 쓰고 야복을 입었으며 풍채가 맑고 미목이 수려요. 늠름하게 수양산 백이 숙제의 유풍이 있었다. 딱 이제 느껴지는 게 뭐죠?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육신의 한 사람인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이 생육신의 한 사람인 어떤 남효온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쵸? 자어께서는 오는 걸음이 어찌 더디었습니까? 우리 임금이 여기 있는 자가 뭐겠어? 곧 단종을 말하겠죠? 자어가 산신령이나 물귀신이라고 의심했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행동거지가 하나하는 건 뭐예요? 품위가 있어. 품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품위가 있어. 이게 인상 자체를 지금 다 어떻게 그리고 있었어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아니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100여 걸음쯤 가니 강가에 우주선 정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난간에 기대 앉아 있는데 의관이 한결같이 임금 누구? 바로 단종 5사람. 이 5사람은 과연 누구냐? 과연 이게 바로 이 사육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성상문, 그 다음에 이계, 그 다음에 유성원, 그 다음에 하위지, 박팽년, 이 정도 모시고 있었는데 모두 세상의 호걸들로서 호걸로 그리고 있죠. 긍정적 서술을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충성심이 깊은 신하들, 가슴속에 말고삐를 잡거나 바닷속으로 빠지려는 의리를 간직하였고 충성심이 있는 사람, 뱃속에 하늘을 떠받치고 해를 받드는 듯 품고 있었음이 참으로 이른바 어린 임금을 부탁하고 나라의 운명에 맡길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충직하게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어가 이르는 거 보고 모두 나와 맞이하였다. 자어는 5사람에게 먼저 예를 행하지 않고 바로 임금에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모두 나와 맞이했다라는 거는 누구? 이 자허에 대한 어떤 그 존경의 표현이겠죠. 이 의리에 대한, 자허의 의리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서 맞이를 하였고, 근데 얘는 이제 앞서 임금께 먼저 했다라는 건 사육신보다는 누구? 이 단종에게, 당연히죠. 임금에게 먼저 인사를 올려야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말석에 이제 꿇어 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육신, 이 의리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한다. 이런 뜻. 이 사육신, 네, 어떤 이 죽음이 더 생육신보다 더 의리 있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어의 위쪽은 곧 복권을 쓴 사람이고 그 위에 5사람이 차례로 자리하였다는 건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제 이 사육신 쪽으로 가가지고 앉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육신의 죽음이 더 생육신보다 더 의리가 있다. 그쵸? 자어가 어찌된 영문인지 헤아릴 수 없어 심히 스스로 편하지 못했다. 말하기를 일찍이 향기로운 명서 듣고서 하늘에 닿는 높은 의리를 깊이 사모하였대요. 좋은 밤에 우연히 만났으니 의하게 여기지 마시오. 이거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단종이 말하고 있죠. 자어가 이에 자리에 일어나 살해하였다. 자리가 정해진 뒤에 고금의 흥망을 서로 토론하면서 지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 복권을 쓴 사람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요, 순, 우, 탕이 나라를 주고받은 이후에 강교한 꾀로 선양이 뭐라고 돼 있어? 뒤에 보면 선양, 임금의 자리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 받는 자가 이들을 빙자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친 자가 이들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요, 순, 우, 탕 이건 이제 중국의 고대 임금들이죠. 이 중국의 이 고대 임금들인데 왕위를 어떻게 했어?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줬나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넘겼으니까 이들을 빙자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자가 이들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거예요. 왜? 자식을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넘겨줬으니까. 천년토록 모두 다 이와 같아서 마침내 구원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내 임금이 그러니까 내 임금이 영원히 이들의 효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 임금은 곧 누구를 말하겠느냐? 바로 여기서 말한 단종을 이 사람을 쳐낸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세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왕위를 이 자식에게 이 물려준 왕들에게 이거 좀 이해를 해오고 가야 돼. 왕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반역의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거죠. 이 파트 부분이.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이제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준 왕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반역들을 이런 것에 책임을 전가를 하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 곧 정색해서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임금 같은 성스러운 덕이 있으면 내 임금 같은 시대 상황에 처한다면 괜찮겠지만 없는데 아니라면 옳지 않니? 내 임금이 어찌 죄가 되느냐? 그래서 도리어 빙자하거나 명분으로 삼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말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빙자거나 명분을 삼는 이 자들이 잘못된 거지.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준 왕들에게 어떤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 책임을 전가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였다. 복권을 쓴 사람이 머리를 좋아해 저는 사죄를 그래서 했죠. 내려오면 속마음이 불평하여 자신도 모르게 말이 격분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만두어라. 귀한 손님 원자어죠. 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리 밟고 발에 맑으니 이렇게 좋은 밤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강촌 가서 술을 사오죠. 근데 흐느껴 울어요. 왜 울었겠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슬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술을 사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이렇게 술을 사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뭐 하자. 야, 우리 분위기를 전환해보자.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이 찬반 논쟁에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 전환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지으면서 이루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이 중심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임금이 초연의 옷깃을 바로잡고 원통함을 이기지. 그러니까 원통하다는 얘기죠. 강물결 뭐였대? 오열하며 끝없이 흐르니. 강물결이 오열한대요. 감정이입이 들어갔죠. 나의 한길 길미 강물과 같구나. 지금 왜 슬프지 지금. 살아서 제후의 나라 차지했더니 죽어서는 외로운 혼백이 되었도다. 신나라 왕망은 거짓 임금이고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누구 비유해? 세조. 이 수양대군을 지금 비유하는 거죠. 그죠? 이걸 비유하는 거고 의제는 바로 겉으로 높임일세. 의제는 곧 누구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 단종을 비유하는 거예요. 옛나라 신하들 백성들은 모두 초족에게 들어가니. 이 초족 누구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양대군 무리들이에요. 이 수양대군 무리들 6, 7명의 신하가 함께하여 혼백이 겨우 의탁할 수 있네. 여기 이제 6, 7명의 얘네들이 이제 사육신 이런 애들이겠죠. 이게 사육신 이게 이 사육신 혹은 이제 생육신 애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이 어떤 저녁인가? 함께 올랐는데 내 마음은 금신케 하고 슬픈 노래 한 곡조에 천지는 아득하기만 하네 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하였다. 노래가 끝나자 5사람 각각 또 얘네들이 한 절구씩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은 쭉 더 이어져 가요. 나중에 얘네들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하들 또 얘기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이제 아까 뭐 박팽년, 선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린 임금을 어떻게 보면 어린 임금 얘네들 있잖아요. 아까 5 선비들 이 선비들이 이 어린 임금을 어떻게 했어? 이 보필하지 못한 모시지 못한 이 보필하지 못한 못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 매우 한스러워합니다. 한스러워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여기서 나타나 있진 않지만 나중에 이 기이한 사내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사육신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문인이 아니에요. 얘는 무인인데 유일한 무인인데 유응부라고 있습니다. 유응부. 근데 얘네는 이제 무인이다 보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 이 실천력이 없는 이 실천력이 없는 이 5 선비. 누구? 아까 박팽년, 선상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이 5 선비를 이 단종복이 이 단종을 다시 왕위로 다시 만드는 이거를 이 단종복이를 얘네들이 그르쳤다. 니네들이
그르쳤다고 생각한다. 실천력이 없다. 얘들은. 그래서 얘도 이제 이 유흥부라는 사람이 이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아까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매월거사한테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매월거사. 그래서 이제 매월거사한테 얘기하다가 누구? 매월거사는 아까 김시습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꿈에 대한 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이 현실적 소망을 이루게 되죠. 그 소망이 뭡니까? 뭘 이루게 됩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단종과 어떻게 보면 이 사육신을 만났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이 사회의 이 부조리한 모습 혹은 이 부조리한 모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회적으로 비판할 수가 있지 않았나. 그쵸? 또 이제 또 대놓고 또 비판했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기할 수 있죠. 야, 꿈이래잖니. 응?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장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조선 선조 때 묶인 임제가 지은 복류롭게 소설이고 이 의로운 선비 원자와가 꿈을 통해 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서로 시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 이런 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모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